나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율동밤 앞으로 모시고 힘차게 여는 율동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산발이 셌어. 우리 백두산 가자. 백두산을 어떻게 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아니 기차 타고 가지. 언제 가지? 지금 당장 가지. 출발!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율동맘들이 새로운 율동 선보이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영상을 고스란히 잘 담아서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 무기 사드의 철회를 원하고 있는지 그 진정 어린 마음을 대통령은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집회에 청가
그치? 이렇게 마음 울컥하게 만들어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 율동관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감기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김선명 교무님 모시고 먼저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나머지 준비하는 시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교무님 큰 박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네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이야기 할 때에 그 아프려면 허락 받고 아프라고 그랬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저 허락을 받지 않고 아파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건강하셔야 되고 또 건강하실 겁니다. 평화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요 며칠 우리가 어제 그랬나요? 지금 뭐 이란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다 그렇게 학습된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독자적인 파병 이름을 좀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꼼수를 써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저 팔 비틀고 있는 미국이 지금 어떤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저 사드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금 발등을 찍고 있고 사드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은 니들 정신 차리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의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죠? 있을 때 잘해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높은 도덕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거기와 무관하게 아주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개 먹이를 줘보면 양보합니까? 자기가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양보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평화 기도회를 할 때 오늘 원불교 기도회여서 저희가 이제 우리 원불교 법문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같이 가지고 7시 평화 기도회 때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나눴던 우리 원불교 법문 말씀이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 총부 옆에 있는 아주 사나운 개가 동네에서 왕노릇하는 개가 지 동료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개가 물려 죽은 개가 동네에서 왕초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개가 그 동네에서 왕노릇하면 2인자를 둡니까? 절대 두지 않지요. 다 자기 밑에 수하로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횡포짓을 했던 그 개가 이제 늙어서 힘 빠지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것은 있고 양보하기는 못하겠고 결국 또 다른 힘센 개가 나와서 그 개한테 물려 죽었다는 겁니다. 동물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도안이면 뭐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누리다가 그 누림의 폐해를 자기가 그대로 되돌려 받아서 아주 처참하게 물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미국이 지금 꼭 그 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나라의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교묘하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더불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복속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녀온 노무현이 미국이 무섭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라크 파병했어요. 그런 학습을 통해서 문재인은 국민을 보고 촛불정부라고 분명하게 그 신년 기자회견 때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호르무즈 독자 파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무지막지한 무렵에 미국의 그 포갑적인 이 동맹이라는 이름에 지금 우리가 복속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또 대통령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가 더군다나 이곳 김천에서 외쳐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이 바른 주권 국가가 되었을 때 평가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지난 3년 동안 지금 이란과 핵 합의를 했었어요. 이란이 핵무장 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네 핵무장 하지 말아라. 경제제재 풀어주겠다 해서 유럽,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국가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지가 탈퇴를 해서 합의를 지가 파기를 해서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INF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7년에 소련과 미국이 합의한 중거리 핵 전력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가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드라고 하는 저 요격 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하는 것이 중거리 INF 이 조약에 묶여서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을 미국에서 지상 발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송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 몇 번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수송기에서 언제 떨어뜨리니까 쏴봐라 이렇게 해서 실험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증된 발표를 못하는. 그런데 INF 파기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좀 사드 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력, 이런 그 지금 무례배 같은 짓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의 지들이 파기하고 INF 중거리 핵전력 그만하자 했던 것을 지들이 파기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2015년도에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모여서 합의한 이 탄소 저감 노력 이것을 미국치들이 작년 2017년에 우리 못하겠다고 또 탈퇴했습니다. 자, 합의하고 서로 존중하자고 하는 모든 약속들을 국제간의 협의와 국제간의 조약과 국제간의 약속을 미국치들이 무력화시키고 파기시키고 그래서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 깡패 집단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 질서, 그런 국제 어떤 그런 이 약속을 파기하는 미국은 이제 어디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미국을 믿고 약속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도 그래서 미국과의 약속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라크 쳐들어가는 거 보고 리비아 쳐들어가는 거 보면 미국이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 쳐들어가고 나서 결과를 보면 다 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드 철거를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그 넓은 아량으로 미국에게 마지막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기회는 회개하고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눔과 배품과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내일은 명확하게 없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햇수로 5년째입니다만은 우리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걸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우리가 저 지리산 올라가면 처음 가보는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한테 저놈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습니다. 그 뻥은 아닌데 힘들어요. 그죠? 가다 보면 두 곱이 세 곱이 가다 보면 정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평화 발걸음이 뚜벅뚜벅 가다 보면 저 앞에서 지금 마주오고 있는 우리들의 평화를 우리가 곧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평화를 외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힘줘서 건강 잃지 말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교우님 감사합니다. 교우님께서 네, 우리의 투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승리가 곧 다가온다고 얘기하면 다들 믿으시지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평화를 약속하는 교우님이 계십니다. 네, 김선명 교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과 관련한 영상을 네, 3개 먼저 보시고 우리 강현우 교무님 모시고 소성리 브리핑 듣고 그리고 우리 백창욱 목사님 힘찬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중동情勢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은 약 2만 5천 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온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회에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정부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실어나르는 바닷길의 길목인데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미국에 대해 보복으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과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that they participate in a wa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ir own economies. 만약 파병이 결정된다면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 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역까지는 100km 불과 나흘거리밖에 되지 않아 언제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전요원 등 3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00톤급 구축함 한 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한다면 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란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우리 정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파병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군사경제적 원조를 받는 대신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청룡부대 등 8개 부대 31만여 명이 파병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5,000명이 전사했고 1,9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음은 걸프전 파병입니다. 베트남전 파병 시점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때는 전투병 대신 의료지원단과 수송단만 파병됐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생화학 무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파병은 이어졌고 그리고 1999년엔 동티모르에 전투병이 보내집니다. 전투병 파병은 26년 만입니다. 파병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단 등 모두 5,100여 명의 비전투병이 파병됐는데 이를 이유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은 피살됐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엔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인원인 2만 100여 명이 파병됐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파병 반대 집회도 거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 파병돼 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아덴만 일대에 파병했던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해 독자적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네, 평화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굳이 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국방부 첫 번째 영상에서 보면서 국방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지는 생각이 참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구나. 욕이 절로 정말 나오던데요. 중동 전문가, 우리나라의 최고 중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희수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이란일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도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해협의
우리나라 해상 유통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파병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국방부의 말하고 이 중동 전문가의 말하고 어떤 게 더 신빙성이 가시나요? 현재까지 이란과의 우리나라의 마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찰이 전혀 없는 상대에 대해서 총을 먼저 들이는 사람에게 반격을 가할까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반격을 가할까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라기보다는 너무도 웃기고 화가 나는 것은, 아까 선명교무님께서 미국에 대한 욕은 실컷 하였으니까.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드 추가 배치에서부터 시작됐죠.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초기에 10억 불, 사드 MD 비용인 10억 불을 내지 않으면은, 사드를 철수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전에 이미 사드의 무기로서의 효용성 또한 미 국무부라든지, 미 국회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효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무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조차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드를 배치한 거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지만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추가 배치를 한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로밖에 귀결이 안 되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게 국민을 어떠한 팔아먹는 외교, 국민의 안전을 팔아서 뭔가 미래에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낼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는 외교. 이게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외교의 반복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드 추가 배치 이후에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도 또 나타났죠. 그때 당시 한참 남북 북미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10차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마지노선은 갱신 기간 10년, 그리고 1조 이내,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종 방위비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갱신 기간이 5년도 아니라 1년, 그리고 최종 방위비 협상은 1조를 훨씬 넘어선 1조 300억 원이 타결됐습니다. 굴욕적을 넘어서 이건 패배, 그냥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굴욕적인 외교적인 실패였었죠. 그때 당시도 오로지 미국의 어떠한 북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을 들여놓기 위해서 갖다 바친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문문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있어서는 지소미아,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했던 지소미아 연장은 현재 연장 종료 연기. 정말 애매한 표현이죠. 연장 종료 연기 결정을 했죠. 정말. 그런데 지금 아무도 정부에서는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에게 일본에게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결국 대한민국의 어떠한 외교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국익을 이야기하면서도 대한민국 외교 현재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승리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여러 부분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완벽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지소미아는 왜 연장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야기하면서 왜 연장했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하죠. 뭔가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취해주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 하는 이 반복되는 외교정책, 정말 굴욕스럽고 치욕적인 이 외교정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니면 해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보다도 더욱더 명분이 없죠. 솔레마니 사령관이 그때 당시 이라크에서 암살을 당했을 때 정식으로 이라크의 중재 초청을 받아서 사우디의 답변을, 뭔가 사우디와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솔레마니 사령관을 미국이 암살한 것 아니겠습니까? 테러죠. 이라크에서는 뭔가 대량 살상 무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때 명분이었던. 결국 이라크에 대한 침략 전쟁에 그때 당시에 동원된 거고, 이번에는 이란의 미국의 테러 행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명분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디에 국민의 안전이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치졸한 외교를,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0년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북미 관계에 기댄 어떠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 행보가 미국의 생일 카드를 김정은한테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미국의 테러 행위에 동조하는 것, 그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에 했던 외교 정책 두 개가 이런 행위라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어떠한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었지만은 발언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행동은 끊임없이 반복했죠. 결국 이런 것을 봤을 때 올 한 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한반도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드 배치 과정, 올 한 해 이제 남아있는 공사 강행,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규탄해야 됩니다. 내일 중으로 사드 철회 평화 회의에 성명서가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러한 치졸한 외교, 국민을 팔아먹는 외교,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담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서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6일에 언론에서 외강 캠프 캐롤 그리고 대구 캠프 워커를 포함한 미군 기지 5군데에서 지하수를 검사했는데요. 기준치 15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과불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세계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점점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기준치 허용량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현재 캠프 캐롤과 캠프 워커의 지하수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이 물질이 어디서 나오냐? 미군이 어디서 주로 쓰냐면은 미군의 소방장비에서 쓴다라고 합니다. 이 소방장비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소방장비에서 이 물질을 주로 쓰고 이 소방장비 때문에 지하수에 이 물질들이 침투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이거죠.
현재 사드 임시기지에, 불법 사드 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죠? 외관에서 옵니다. 아니, 캠프 본기지가 워커에 있지 않나요? 본기지가 워커에 있고 캠프 캐롤에서 그 자재를 나르는 겁니다. 어쨌든 캠프 캐롤과 캠프 워커 두 군데에서 본기지가 있고 지원받는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캠프 캐롤과 캠프 워커에서 사용되는 소방 장비가 여기서 안 쓰일까요? 당연히 쓰이겠죠. 현재 소성리의 상수원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진밭에서, 지금 사드 기지가 있는 진밭에서 내려오는 물 하나와, 그리고 월명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진밭교에서 만나서 흘러내려오는 거를 주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 소성 저수지도 있기는 하지만요. 근데 섞이죠. 현재 월명리에서는 이상한 저 자한당 부의장 놈이 거기다가 비료공장 만든다고 하고, 저 위에서는 이제 지하수에서 뭐가 검출될지는 모르겠고, 그전에는 그냥 앞으로 미군이 뭔가 불법으로 매립할 것 같다라고 하는 미군 기지 완성 이후에 우려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매립할 것 같다가 아니로 쟤네들이 쓰는 장비가 지하수로 오염된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리고 당면한 오염 과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감시할 것입니까? 아무런 명분도 없는 테러 행위에 참가해달라고 그냥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병하고 있는 이 찐따 같은 정부가, 오늘 욕 많이 하네? 네. 이 정부가 과연 소성리의 주민들을 위해서, 혹은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혹은 그 물은 저쪽 노곡리로도 내려가겠죠. 뭐 산이 그 끝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김천 그쪽 마을들, 연명리, 노곡리 마을들을 위해서 그걸 감시할 수 있을까요? 소파 규정상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앞두고서 사실 안 좋은 소식들만 좀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을 너무 죄송한데, 사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외교정책, 사드 정책에 있어서 언제 우리 한번 희망을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희망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그런 희망을 보여준 적 없는 와중에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온 겁니다.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정부의 외교적 활로를 열어준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전에 사드 추가 배치 막아냄으로 인해서 중국과 외교 활로 열었고, 미국과의 외교 활로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 3년 희망을 만들어 왔고, 올 한 해 희망도 결국 미국에게 될 것 없이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 가족들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시 한번 투쟁의 열기를 모아서 새해 희망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찐따 같은 이 정부, 찐따는 트럼프가 찐따가 뭔지 제가 제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고, 찐따가 뭐냐면 주먹을 쓸 때 쓰고 주먹을 뺄 때는 이제 그러면 주먹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남들이 다 지 무서워서 주먹을 뺀 줄 알고 뭣도 모르고 계속 주먹질 해대는 거를 찐따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백창옥 목사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 살기 백창옥입니다. 월요일날 오후에 미군 부대 숙소까지 가서 평화행동하는 거 아시죠? 예. 거기 가면, 거기서 우리가 외치면 미군 새끼들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창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가서 외치면 이놈들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도 다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소리치면 그게 직방입니다. 월요일 날 소희 씨가 페이스북에 미군 숙소 평화행동하고 온 소감을 봤어요. 그날은 참여자가 없어서 김영재 팀장이랑 소희 씨 두 사람만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놈들 그 CCTV 있고 또 그 국군 장병이 거기 경계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동을 다 이제 파악하거든요. 예. 2명이 갔는데 미군 숙소 창문이 계속 이렇게 다른 때는 다 닫혀 있는데 그날 이렇게 열려 있었나 봐요. 그 열려 있는 걸 보고 소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공상을 했습니다. 그 공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저놈이 우리한테 총을 쏘면 지금 우리 2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겁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실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심정이거든요. 우리도 거기 가면 이놈들이 늘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 미친놈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드철의 투쟁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말이 거창하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공공연히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길에 나선 이상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심으로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맞습니까? 네. 다 안 좋은 소식 얘기했는데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그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원불교 그 종법사 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원불교 최고 어른 종법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산 종사님 아시죠? 그 소송리가 생가이신 정산 조상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은 어차피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언을 하셨다면서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어렵게 가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이 돌을 깨치신 분이 이런 예언도 하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묵묵히 가자. 이런 인터뷰 기사예요. 여러분 힘나시죠? 그런데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미제 새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지만 올해가 분단 75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찼어요. 예. 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영세 중립국이든 남북 화해든 이제 동맹 철회 남북이 이렇게 가까워지든 하는데 제가 정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절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네. 우리가 왜 광복절이 사실은 광실절이잖아요. 광복절 되자마자 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광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광대국들이 그냥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그냥 허리를 두동강 내고 우리는 광복을 하지만 정작 우리 힘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을 맞이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의 날이 시대의 기운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지라도 그 날이 언제 올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철의 투쟁이 우리에게는 그날을 우리가 앞당기게 하고 우리가 진정 자주국가가 되게 하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낮에 수요 집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미군 기지가 80군데 이런 사드 불법 기가 따지면 100군데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주한미군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국가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가 소속리가 한반도 제전선이고 제전선에서 우리가 이 기세를 힘차게 몰고 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서 기어이 뜻을 이루자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전선답게 소속리와 김천이 더욱더 뜻을 합쳐서 예,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평화행동 미군 숙소 평화행동에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더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세 중립국을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의 힘으로 맞이하기까지 사드 철회 투쟁에 함께 더욱 임합시다. 투쟁!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하시지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새해 내일 모레 또 음력설이어서 덕담도 나누고 인사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저 찐따 같은 미국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지만 또 우리 목사님 소성리에서 또 1000일 넘게 또 소성리 길목을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네, 우리 가장 앞에서 지켜주시리라 다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율동맘 준비되셨나요? 네, 율동맘의 네, 율동으로 오늘 음력설을 앞둔 오늘 집회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밥을 2그릇이나 먹어서 배가 부른 분이 또 한 분 있는데요. 제가 배를 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율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윤정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최현정 선생님도? 네, 최현정 씨가 앞으로 나오면 또 요 신랑 향민 씨도 앞으로 나온답니다. 네, 큰 박수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최현정, 김향민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가 적어서 우리 최현정 부위원장님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나오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녹화. 은정 씨가 전 나갔으니까.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수원에 지금 연수 받고 좀 늦게 도착을 해서요. 계속해서 뒤에 서 있었는데 우리 또 사회자님께서 인사드리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전에는 이제 마지막 보는 거죠. 설 세고 나서 큰절로 또 인사드리겠지만 설 잘 보내시고요. 따뜻하게 또 날도 춥고 한데요. 떡국 많이 드시고 나이는 드시지 마세요. 설 보내고 나서 일요일 날 큰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김천시민 사드 집회 오늘이 841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힘찬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로! 사드 가고 평화로! 설 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